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류라고 하면은 뭐 쌍욕이나 이런 거친 말 언사들이 막 오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쿠팡에 다닐 동안은 그런 어떤 거친 언사나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쿠팡만큼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연차는 진짜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진짜 5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좋게 느꼈고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쿠팡에 입사하면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지게차를 하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쿠팡에서 지게차를 타시면 뭐 제일 유리한 점은 뭐 말씀을 한번 드렸다시피 이제 금전적인 면이, 지게차 수당이 40만 원인데 월급에 아무래도 40만 원이 플러스가 되면 다른 계약직 사원님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업무 강도나 이런 것도 지게차를 타서 일하는 지게차 사원님들하고 일반 노말 계약직 사원님들하고의 업무 강도 차이는 좀 상대적으로 지게차 사원이 훨씬 덜 힘이 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쿠팡 지게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지게차를 탈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는데 요즘 센터의 분위기를 보면 쿠팡 지게차로 해서 하루 종일 지게차를 태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오전에 지게차를 태우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시키거나 이런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요새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 종일 지게차를 타기는 거의 힘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 비해서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러신 건가요? 각 센터마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쿠팡은 유유 시간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한 시키고 나서 그 텀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물류센터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이제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 시키는 쪽 입장에서 네, 위에 관리의 측면에서 항상 그거를 이제 되게 대단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그런 파급력이 다 이게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텀이 길면 좋은 거지. 네네. 위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네네. 물론 젊었을 때 물류 경험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아는 물류센터는 일단은 하나의 일이 끝나고 다음 일로 넘어가려면 텀이 좀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 텀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타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쿠팡에 와서 좀 적지 않게 당황한 게, 일단은 뭐 다음 작업도 그냥 끊임없이 계속 연기해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좀 낯설다고 할까요? 좀 쿠팡 기업 문화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쿠팡 안 써본 사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로켓 배송은 뭐 전 국민이 다 쓴다고 보면 되니까. 근무 시간 8시간 내내 거의 진짜 숨 쉴 틈 없이 이제 움직여서 일을 해야만 이제 그게 이제 하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게차 한번 제가 찍어봤었는데 그때도 여쭤봤었는데 네. 이제 쿠팡 그러면 캠프가 있고 센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네네네. 없거든요. 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쿠팡 캠프는 쿠팡 CLS라고 협력업체예요. 협력업체고, 쿠팡 물류는 쿠팡 풀필먼트 소속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두 업체는, 쿠팡 캠프와 쿠팡 물류센터는 완전히 하는 일과 성격이 다른 완전히 별개인 회사입니다. 캠프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캠프에서는 일단은 로켓 배송에 필요한 소분, 뭐 배송, 뭐 아니면 그 플래시박스 세척, 배송에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갖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요. 물류는 한마디로 이제 그 쿠팡에서 매입한 물건들을 갖다가 입고서부터 뭐 진열 아니면은 출고, 그런 전반적인 그 물류에 대한 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을 위한 전초전이겠네요. 준비를 해주는 과정이죠. 네. 그리고 쿠팡 CLS는 이제 최전선이고, 배송을 나가는 이제 배송기사들을 위한 그 CLS 업체라고 볼 수 있죠. 투지개를 하게 되면 네. 주로 어디로 배정을 하나요? 네, 그거는 이제 쿠팡 CLS도 마찬가지로 지게차를 사원을 뽑아요. 뽑는데 제가 그 CLS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지게차 타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지게차를 원하시는 분은 쿠팡 물류, 다시 말해서 쿠팡 풀필먼트가 뽑는 계약직 지게차 사원을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거 제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쿠팡의 장단점? 제 경험으로 쿠팡 물류의 장점은 그래도 기존 어느 물류 회사보다 안전에 좀 신경을 쓰고요. 기업 문화 자체가 관리자와 사원과 사원끼리도 서로 이제 존중의 호칭을 붙여주면서 사원님이라고 하며 부르며
서로 그래도 좀 존중을 해주려는 그런 문화가 좀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류라고 하면은 뭐 쌍욕이나 이런 거친 말 언사들이 막 오고 가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쿠팡에 다닐 동안은 그런 어떤 거친 언사나 그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다른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차 제도인데, 연차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만약에 쓸 수 있는 연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쿠팡만큼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연차는 진짜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본인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진짜 5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좋게 느꼈고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쿠팡 물류 CFS의 이 사람들이 워낙 쿠팡이 규모가 큰 회사다 보니까 법에 저촉되는 일은 절대로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는, 법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는 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너무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단점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쿠팡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실적이잖아요. 그 실적을 위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로자분들이 이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고요. 점심시간을 제외한 다른 시간 내내 계속 물류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서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제일 아마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센터나 공통적으로 식당밥이 너무 맛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 같습니다. 그 얘기도 많던데 이거 뭐 다른 네네, 연락에서 맞습니다. 왔었던 건데 네네네. 뭐 화장실이나 네. 그런 얘기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갈 때 보고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있어요. 있는데 그게 폰에 사도 때려가지고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그 업무 효율하고 연관돼 가지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그게 보면 위법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대부분의 센터는 그 화장실까지 터치를 하는 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새로 생긴 센터나 규모가 작은 센터에서는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요 근래 들어서 좀 뭐랄까, 좀 아직도 이런 일을 하나? 그런 짓을 하나? 막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그럼 또 장점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들 들어보면 네. 뭐 이제 뭐 자판기가 싸다? 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네, 자판기는 음료는 진짜 싸요. 보통 음료 하나에 그 전까지, 인상 전까지 300원이었어요. 어떤 음료든. 그 포카리 스웨트를 만드는 회사가 납품하는 음료인데, 그 회사에 설치한 자판기는 무조건 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플레가 오래되다 보니까 100원 인상이 됐습니다. 400원이 됐어요. 그래도 4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오신 단기 일용직 사원님들이 음료가 너무 싸니까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 맛있고 싼 음료를 나 혼자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도 먹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방에 잔뜩 뽑아갖고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 음료수 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네. 쿠팡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쿠팡의 규모나 아니면 고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대기업 수준의 기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언론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규모의 그 기업에서, 쿠팡에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독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아마 내부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뉴스는 네. 나오더라도 사람들 뇌리에 안 박혀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쿠팡이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네. 솔직히 뭐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이 도배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쿠팡을 내비두지 않고 그냥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쓴소리 같은 걸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고용 규모를 봐도 삼성, 현대 다음에 쿠팡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비록 뭐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고용일서도 있어가지고 뭐
국가 경제에도 이제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건 팩트니까요. 앞으로의 계획 및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좋은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튜브 인생 탐구 생활에 대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뭐 여태까지도 쿠팡에서 지게차를 탔고 앞으로도 계속 지게차를 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쿠팡과 지게차에 대한 도움되는 정보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아마 올리고 제공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